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은 혼술 5월 3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6.3 대통령 선거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막판 지지층 총력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보수의 심장인 대구, 그중에서도 중심지인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정치적인 마이크를 잡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장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만으로 지지층 결집의 상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조금 전에 연출이 됐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떤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죠. 품격 있게 이렇게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죠. 과거에 4.10 총선 때 문재인처럼 파란 점퍼 입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그것 효과도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들어서면서 두 손을 모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인사를 건넸고 마이크를 들지는 않고 이 시민들의 눈을 먼저 바라보았다. 마이크는 놔두고 시민들의 눈을 먼저 바라보았다. 이렇게 매일신문이 그런 문장의 기사를 지금 막 보냈습니다. 긴 공백 끝에 다시 대구 민심 앞에 선 그는 준비된 마이크보다 시민들의 눈을 먼저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리 현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자, 시장 방문을 마치고 굉장히 반갑게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과 만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온 지 꽤 됐다. 서문시장과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을 많이 했다. 인사를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웠다. 며칠 전 동성로 유세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항상 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다.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로 유세 이야기는 얼마 전에 이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가 있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도 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동성로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감동하실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을 기대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라 대통령이 되셨지만 탄핵으로 많은 것을 잃으셨다. 대구 시민들이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신다. 자, 이런 분위기를 전해 듣고 오늘 서문시장에서 나와서 전직 대통령이 힘을 보탰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저는 상징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선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맞췄는데 집중했다. 인파가 몰리자 경호 인력이 동선을 유도하며 현장을 관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과 직접 교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짧지만 굵었던 일정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문시장을 떠났고 주변 상인과 시민들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자, 이런 모습들이 이 선거 이제 막바지에 지지층이 총결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조금만 더 본인이 힘을 보태면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애국심이 있죠. 특유의 애국심을 발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깜깜이죠. 자, 일단 6일 전, 대선 투표 6일 전부터는 깜깜이에 들어갑니다. 여론조사를 공표를 할 수 없죠.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27일 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3차 TV 토론, 정치를 주제로 한 TV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대 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이준석이 그때부터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고, 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거론을 하고 젓가락을 주고 그런 이 속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자질론이 일어났습니다. 자질론이 지금도 계속 그런 그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준석이 선거 때마다 왜 논란의 중심에 서느냐? 어떤 풍부한 경험, 지식,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술로 일반 그 얄팍한 정치 기술로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 이준석은 추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소재를 제공한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그 이동호 씨의 여러 가지 기행들이 막 쏙쏙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상습 도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언어폭력, 여성에 대한 댓글 같은 데서 혐오 발언, 이런 혐오 댓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이 거의 다 알게 됐죠. 자, 그리고 그 두 가지로 해서 상습 도박과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혐오 댓글, 이런 걸로 약식 기소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그것도 다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령 상습 도박, 이 부분은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아들 한 1,000만 원 정도 도박 빚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23배, 2억 3천만 원인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밝혀졌죠.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약식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 논란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재명이 과거에 친형하고 형수에게 욕설을 한, 특히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욕설을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 혐오 발언, 여성에 대한 혐오 댓글을 또 아들이 달았다. 부전자전이다.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여성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여성표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유시민 씨가 또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었죠.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학력 비하, 여성 비하, 생산 직종 비하, 이렇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고졸 여성이 서울대 출신 김문수를 만나서 고향이 됐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도지사 사모님까지 지내고 지금은 영부인 될 꿈에 부풀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조롱을 하는. 그래서 여성 전체를, 여성계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약간 옆으로 나왔는데, 이준석이 그 발언을 한 게 27일 밤 TV 토론입니다. TV 토론인데, 그러면은 28일부터 여론이 막 움직였을 텐데, 그게 공표가 안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인 28일부터 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는 안 나옵니다. 여론이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그런데 이 각 언론사 여론, 그러니까 언론사는 상당히 지금 이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의 다 자체 여론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추이를. 나중에 이제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추이를 지금 여론조사는 하고 있고 하되 공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이고 또 각 당의 싱크탱크에서도 가령 여의도연구원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여론조사 합니다. 공표를 하지 못할 뿐이지. 자, 그러면은 그 여론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확인은 됐는데 이게 알려지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곳에 이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근데 저 역시도 이게 선거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결과가 하면 몇 %가 지지율이 각각 나왔고, 몇 % 이 격차가 났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어쨌든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는. 다만, 추세는 제가 읽을 수는 있습니다. 추세 정도는. 어떤 추세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굉장히 격차가 막 좁혀졌죠. 격차가 계속 좁혀졌습니다. 김문수 대 이재명 격차가 좁혀지고,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보통
ARS 조사에서는 특히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간 조사들도 막 속출을 했습니다. 속출을 했고, 특히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은 이 동반 상승을 했다. 김문수와 이준석이 동반 상승 중이었다. 그러니까 깜깜이 되기 전에 27일 그 TV 토론 전까지 동반 상승을 했고, 이재명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건 모든 언론에서 거의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 직전까지. 자, 그런데 그 추세가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그만큼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지지층이 다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집이 거의 끝나면은 이게 거기서 그대로 굳어서 가지 이 약간 중도층의 움직임은 있어도 거기에 격차가 그 점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그 이후에 27일 밤에 이준석의 그 폭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동호씨 그 이야기들이 막 퍼졌고, 그 유시민의 망언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집중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 여파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들던 그런 추세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대로 선거 직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자, 그래서, 3일 남았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 특징은 아마 이렇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떨어지는, 그런데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굉장히 지금 외면을 하고 있죠. 일종의 분노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이재명은 떨어지고, 아울러 김문수와 이준석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준석은 또 떨어집니다. 이준석은 지금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떨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 험한 발언들을 막 쏟아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반 상승이 아니고 김문수의 단독 상승, 그리고 이준석은 추락, 그리고 이재명도 그런 이동호 리스크, 또 좌파 쪽의 유시민 망언으로 인해서 이재명도 추락. 이것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성표 중에서도 주부들의 표심은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많이 미치죠. 주부의 표심이. 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깜깜이 기간 전의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주부층에서 지지율이 엇비슷합니다. 김문수, 이재명 엇비슷한데 지금 여기서도 많이 차이가 났을 거다. 주부층이 상당히 지금 올라갔을 거다. 그런 김문수 쪽으로 그런 관측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막판까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지금 남은 3일 동안에도 어떤 악재가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나중에 투표일 전날까지 또 단일화, 이준석과의 단일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단일화,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리스크가 더 무더울 수 있으니까, 지금 지지층 총결집을 하는데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에서 하나의 큰 흐름이 지금 느껴지는 지지층 총결집이죠. 보수층 총결집, 그런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나선 것은 활용 점정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TK 지역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사흘 후에 이제 결판이 나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더 빠르고 급속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다룬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이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기사와 관련 기사가 3면에 실렸는데, 자, 이재명은 지금까지 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악재들이 쏟아져서 특히 여성표가 막 움직이고 이런 악재들이 본인이 이제 감지를 했겠죠. 그러니 이 지지층을 결속을 시키고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아주 섬뜩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JTBC 유튜브가 이제 판을 깔아준 거죠. 딱 이 시점에. 판을 깔아주니까, 수사 대상에 그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들도 넣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때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왜 당사에 모였느냐. 내란 동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복 대상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란 동조 세력 단죄하겠다. 그래서 집권하면 대대적인 특검을 예고를 했다.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해집니다. 그거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그 물음에 대해서는 아니 정치 보복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 누군가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도 엄청나게 숨어 있다. 이들이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막 어제 쏟아냈습니다. 대선 운동 과정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처벌 대상자들을 소위 말하는 처벌 대상자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집권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를 예고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쩍 구치소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보내야지. 다시 구치소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말까지 지금 합니다. 선거 막판에 지지층 결집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거죠. 본인 그 가족, 본인 그 아들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니까는 시선 분산하기 위해서 또 그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내란 정치 프레임을 또 건 겁니다. 특검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이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 통화 내역도 다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 규명해서 처벌해야 한다. 자, 이런 정치 보복을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예고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막판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총결집을 해서 투표장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보수 지지층이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 이재명 집권 시대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월 31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